보이드가 만들어지는 이런 보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샘플이 됐든 이동상이 됐든 여기서 뭐 어떤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pH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없애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이동상을 좀 마일드하게 쓴다든가, 아니면은 샘플의 전처리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혹시 여기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pH가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를 없앤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게 힘들면은 이제 앞에다가 컬럼 앞에다가 이제 그 가드 칼럼을 끼우는 거죠. 그래서 가드 칼럼에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컬럼 보이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방법이 없고 컬럼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이드가 자주 생기는 생기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컬럼을 좀 안정성이 뛰어난 컬럼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C18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pH 범위가 보통 2에서 8까지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10, 11 뭐 이런 데까지 높은 pH까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컬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컬럼들은 일반적인 컬럼에 비해서 뭐 셀렉티비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샘플이라든지 이동상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컬럼을 조금만 써도 컬럼이 막 깨지고 보이드가 생긴다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이 뛰어난, 좀 셀렉티비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이 뛰어난 그런 컬럼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 블러킹을 없애는 것 중에서 이제 보통 뭐 컬럼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플러싱을, 이동성으로 플러싱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게 프릿 자체를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프릿을 교체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프릿을 잘 갈았고요. 컬럼을 사면은 프릿이 몇 개가 여분으로 왔어요. 요새는 여분으로 안 오죠. 왜냐하면은 현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컬럼들은요, 이 안에 보이드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충전 물질을 좀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만들어진 컬럼 이 안에 굉장히 텐션이 강해요. 이미 꽉꽉 다져져가지고 꽉 밀어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레스를 했다가 탁 푸는 순간 어떻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쑥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나와버린 것들은 다시 집어넣기도 힘들고요. 나와버린 것도 이것도 잘라요. 또 시커머니까 자르는데 자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피크들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한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피크가 이제 이렇게 좀 프런팅이 좀 심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4.6에 150mm 되는 컬럼 크기에 파티클 사이즈 5마이크로 C18 컬럼입니다. 그리고 아세토나이트이 78%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물이 아니라 버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아이소크레틱으로 흘렸어요. 그리고 유속은 분당 1.5ml고요. 그 다음에 인젝션 볼륨이 10마이크로리터인데, 지금 보면 이제 100% 아세토나이트에다가 녹여서 검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프론팅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전에 그 프론팅의 원인 중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검액의 농도가 높다든가, 인젝션 볼륨이 크다든가, 아니면은 검액을 만들 때 스트롱 솔벤트에만 녹인다. 100% 솔벤트, 100% 올게닉 솔벤트에 녹여서 굉장히 스트롱한 상태에서 인젝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50% 아세토나이트에 샘플을 녹여가지고 검액을 만들어서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100% 스트롱 솔벤트에다가 녹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젝션 볼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20마이크로리터 정도만 되더라도 그런 프론팅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피크의 그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100% 스트롱 솔벤트에다 녹였다 하더라도 10마이크로리터에서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뭐 아예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게 큰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50% 아세토나이트에 녹였어도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앞쪽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의 찌그러짐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뒤쪽에 뭔가 찌그러지는 현상이라든지 뒤쪽에 숄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컬럼 앞단은 이제 그 프릿 앞에 블러킹이 일어나는 경우, 뭔가 이제 인솔루블한 파티클이 막혀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앞쪽에 뭐 어떤 숄더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경우에는 컬럼 안에 이제 보이드가 있는 경우, 그 컬럼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을 한번 거꾸로 장착을 해가지고 한번 흘려봤어요. 그랬더니 프론팅은 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그 숄더 픽은 좀 약간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드 볼륨 때문에 컬럼에 있는 그 빈 공간 때문에 생긴 어떤 그 피크 모양의 잘못된 부분들은 사실 컬럼을 새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바뀌었다는 걸 봐서는 컬럼을 거꾸로 끼워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보이드의 위치가 살짝 뭐 바뀐다든가 해가지고 좀 약간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보이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새 컬럼으로 해보자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프론팅은 거의 사라졌는데 약간의 프론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크가 이거보다는 그나마 위에 거보다는 좀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여전히 보면 좀 약간 브로드한 피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컬럼의 보이드 컬럼 자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 컬럼으로 바꿨어요. 새 컬럼으로 바꾼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똑같은 성분을 똑같은 샘플을 분석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새 컬럼 쓰고요. 새 컬럼 쓰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만들었던 모바일 베이스는 이제 없어져서 다시 새롭게 모바일 베이스를 만들어서 분석을 했더니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주 흡족할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픽이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마도 이 앞쪽에서 썼던 이 동상은 굉장히 오래 사용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처음에는 이런 식의 피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동상을 오랫동안 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세토나이트라고 버퍼라고 그랬는데 아세토나이트라고 물 정도만 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오래 두더라도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이 휘발성 물질이 들어있는 버퍼다. 아세테이트, 암모늄 아세테이트, 아세틱 애시드, 포르믹 애시드 혹은 암모늄 포르메이트 혹은 뭐 TFA 이런 것들 휘발성이죠. 그래서 휘발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버퍼, 그런 이동상의 경우에는 오래 보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피크의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오래된 이동상은 좀 쓰지 않고 항상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일단은 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예전 컬럼을 사용해서 만약에 이동선을 새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컬럼을 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상을 새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자, 픽이 찌그러지거나 혹은 갈라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 그때 보니까 하나의 성분인데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판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모든 픽이 그런지 혹은 일부 혹은 한 개만 그런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픽들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픽에서 뭐 어떤 숄더라든지 아니면 뭐 스플리팅이라든지 디스토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퍼레이션 전 컬럼에서 분리되기 전에 컬럼 앞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는 보통 이제 프릿이 막힌다든가 아니면은 컬럼에 보이드가 존재한다라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컬럼을 통과를 하면서 분리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페이스를 새 것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온도를 바꾼다든지 컬럼을 바꾼다든지 혹은 검액의 농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인젝션 볼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검액에 들어가는 오르게닉 솔벤트의 농도를 우리가 뭐 줄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하니까 기본적으로 인젝션 조건, 샘플 주입 조건부터 먼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을 플러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컬럼을 거꾸로 끼워가지고 혹시나 프릿 앞단에 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이제 컬럼 자체를 바꾸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뭐 인라인 뭐 프릿
그러니까 이제 그 컬럼 앞에 있는 프레임 말고도 라인 안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혹시 뭐 이동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뭐 불용성 밀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이제 프릿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오래 쓰면은 압력이 올라가거나 피크의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상을 바꾸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원인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단 원인을 알아내는 것보다 만약에 시험 결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죠.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실험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원인을 알고 해결을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방 조치를 해야죠.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런 원인이 자주 생길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결과가, 이런 잘못된 피크가 나왔으면 이런 원인이 주로 되는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라인 필터라든지 아니면 이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 주기를 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젝션 그 넘버, 그러니까 몇 번 주입을 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예방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피크가 쪼개지거나 찌그러지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원인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